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학, 특히 트라우마나 PTSD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이름일 텐데요.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입니다. 아, 그 몸은 기억한다 책 저자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책의 저자이신 콜크 박사가 1994년에 발표했던 아주 중요한 논문이 있어요. 기억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진화하는 정신생물학. 좀 길죠? 네, 제목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 논문이 트라우마 연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죠. 트라우마가 단순히 마음의 상처 이런 걸 넘어서 우리 몸이랑 뇌, 기억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기초를 다진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트라우마 경험이 그냥 심리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의 생리적인 반응, 특히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나 기억 처리 방식에 아주 깊고 오래가는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도 피에르 자네 같은 학자들이 강렬한 감정이 기억을 좀 방해하고 트라우마가 말보다는 어떤 감각이나 이미지로 저장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군요. 콜크 박사는 이 논문에서 트라우마 반응이 되게 뭐랄까 양면적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막 과거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별거 아닌 자극에도 막 깜짝 놀라는 과잉 반응이 나타나는데 네, 과다 기억이나 과잉각성 같은 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각이 확 무뎌지고 트라우마 관련된 건 피하려고 하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이런 정신적 마비나 회피, 무쾌감증이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압도적인 경험 앞에서 나타나는 꽤 보편적인 반응 패턴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분들도 많지만 트라우마 자체가 얼마나 강했는지, 혹시 예전에 다른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또 주변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는지 이런 것들이 만성 PTSD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아, 그래서 몸이 기억한다는 그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몸의 스트레스 시스템은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트라우마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예를 들면 코르티솔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의 분비 체계나 또 뇌가 기억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에 좀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예를 하나 들면 PTSD를 겪는 분들은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자극은 물론이고 그냥 아무 상관없는 큰 소리 있잖아요. 네네. 그런 소리에도 보통 사람들보다 생리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해요. 이걸 청각 논란 반응, ASR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중요한 건 보통은 같은 소리가 반복되면 좀 익숙해져야 하거든요. 이걸 습관화라고 하는데 PTSD 환자분들은 이 습관화가 잘 안 돼요. 아, 계속 놀라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몸이 위험이 끝났다는 신호를 못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 경계태세를 풀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와, 몸이 계속 그렇게 긴장 상태면 기억은요?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왜 트라우마 기억은 유독 그렇게 단편적이고 강렬하게 느껴질까요? 콜크 박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는데요. 트라우마는 우리가 보통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로 설명하는 서술 기억의 통합 과정을 방해해요. 아, 이야기로 만들기가 어렵군요. 네. 그런데 그 대신에 감정이나 신체 감각과 연결된 암묵적 기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 장소에 가면 갑자기 불안해진다거나 어떤 냄새를 맡으면 확 공포감이 드는 거. 이런 건 그대로 남거나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극심한 공포 상황에서는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 상태에서는 경험이 이야기 형태로 저장이 안 되고 그냥 단편적인 감각 조각들, 이미지, 소리, 냄새, 아니면 악몽이나 플래시백 같은 형태로 남는 거죠. 그게 해리하리상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억의 해리, 디소시에이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 그래서 머리로는 이건 과거 일이야, 괜찮아 하려고 해도 몸은 계속 그때 그 감각이나 반응을 기억하고 있다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군요. 이게 뇌의 특정 영역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럼. 이게 정확합니다. 우리 뇌에서 감정, 특히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영역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경험의 맥락,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해마의 기능은 강한 스트레스 때문에 좀 억제될 수 있어요. 아, 편도체는 예민해지고 해마는 제 기능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트라우마 기억이 이건 그때 그 일이었지 하는 시간적 공간적 맥락 정보 없이 그냥 날것의 감정이나 감각 덩어리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안전한데도 뭔가 비슷한 작은 자극 하나에 갑자기 마치 그때 그 위험이 다시 닥친 것처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군요. 상태 의존적 기억이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상태 의존적 기억 현상이죠. 그리고 루드 같은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뇌에 깊숙한 곳, 피지라 시진에 새겨진 공포 기억은 의식적으로 지우려고 해도 잘 안 지워질 수 있다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뇌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트라우마 순간에 막 분비되는 호르몬들 자체도 기억에 영향을 주겠네요. 그럼요. 트라우마 당시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되잖아요. 노르에피네프린, 코르티솔, 엔도르핀 등등. 이런 신경 호르몬들이 기억이 뇌에 저장되고 단단해지는 과정, 즉 기억 공고화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좀 복잡한데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떤 기억은 너무 강렬하고 지워지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과다 기억, 반대로 어떤 부분은 기억 형성을 아예 막아버려서 기억 상실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흥미로운 점은 만성 PTSD 환자들 중 일부는 오히려 평상시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유지되거나 이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더 민감해지는 그런 신경 내분비계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오늘 콜크 박사의 이 초기 연구를 통해서 트라우마가 그냥 힘든 기억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몸, 생리적 반응 시스템과 뇌의 기억 메커니즘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위협이 어떻게 현재의 몸과 마음에 계속 살아 숨쉬게 되는지 그 기저의 생물학적 이유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연구였죠. 그렇죠.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트라우마가 몸에 남기는 이런 깊은 흔적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PTSD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개개인에게 맞는 효과적인 치유 방법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몸과 뇌가 이토록 깊이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기억들과 어떻게 하면 현재의 삶 속에서 좀 더 평화롭게 공존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치유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